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저녁 먹고 돌아왔습니다. 네, 아이스크림도 먹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좋네요. 기다리시는 네. 언더스탠딩. 네, 오늘도 따끈따끈하다 못해 뜨거운 핫포테이토를 네, 가지고 왔습니다. 뜨거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도대체 항상 어디서부터 고쳐야 되는지. 네 문제죠. 네. 겉으로 드러나는 건 뭐 피부과를 갔는데 피부를 안 고쳐줘. 다음 주 금요일날 예약하고 그래. 네, 지금 네. 피 나는데 네. 뭐 이런 이야기. 뭐 점점 필수 내지는 어려운 분들 치료하는 과들은 네. 의사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도대체 누가 잘못인 것이냐? 누가 잘못인 걸 떠나서 어떻게 네. 해야 고쳐지냐? 우리는 의사 없이 병원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언더스탠딩 없이는 살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네. 그러나 언제까지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네. 한국 의료 문제에 대해서 예. 좀 더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것이 정답인가? 정답인가? 아니라면 왜 아닌가? 네, 맞다면 왜 안 늘리는가부터 시작해서 네, 또 최근에 또 저는 납득할 수 없는 응급실을 찾아서 환자가 이제 119 불러서 갔는데 네. 응급실에서 안 받아주고 의사 없다고 해서 저쪽 가세요 하다가 결국은 사망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마치 이거는 불났다고 119에 전화했는데 아무도 안 받아. 네. 아, 참. 그런 느낌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왜 이런 빵꾸가 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런저런 질문들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박종훈 교수님 모시고 또 던져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예. 어떻게 괜찮네. 스노우피크라고는 스노우피크 그렇답니다. 입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입어봐야 뭐 얘기를 해주지. 뭐 김프로 정프로만 갖다 입는 것 같아요. 예, 뭐 어쩔 수 없죠. 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박종훈 교수님. 예, 오실 때마다 항상 뜨거운 감자를 네. 만들고 가시는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한번 나오셨는데 한 2, 3주 됐나요? 네. 그때도 오셔서 모든 공부 잘하는 고등학생들이 전부 다 의대만 다 간다. 의대 가려고 어디 좋은 공대 자연대 붙어나 그것도 또 간다. 반수만 휴학하고. 하는 바람에 어, 그냥 그 과에 그 정원은 없이 그냥 올라가는 거다. 네. 의대도 마찬가지고 중간에 빵꾸가 난리 막 계속 난다. 그 이거. 의대 갔는데 다 피부과로 가더라. 꼭 피부과만은 예. 아니고 중증 의료 정말 중요한데 거기서는 의사 구하기가 어렵다. 어렵다. 이게 진짜 뭔가 이거 이상하게 어떻게 해야 꼬여 되느냐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라고 주장하셨죠? 근데 그래 오셨으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음. 그때도 굉장히 많은 댓글이 사실 달렸잖아요. 교수님 나오신. 근데 거기서 여전히 제 압도적인 질문이 의대 정원을 늘리면 되는 걸 뭘 그렇게 말 길게 하십니까? 의대 정원 늘립시다. 네. 의대 정원 늘어나면 지금도 댓글에 올라오고 있어요. 그거 간단한 문제인데 왜 그걸 안 한다고 지금 그럽니까? 왜 의사 선생님들은 그거를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네.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저희는 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자기 밖으로 챙기려고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그런 맥락에는. 네. 그날도 그 질문 드리고 잠깐 듣긴 했는데 네. 더 네. 물고 늘어져라! 라고 댓글들이 있었어요. 의대 정원은 늘리면 왜 그게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안 하는 겁니까? 아니 저는 제가 분명히 그날 나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네. 저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반대한다는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예. 심지어는 좀 늘리는 것에서도 좀 공감이 간다는 이야기를 뉘앙스는 그렇게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늘리기는 늘려야 댓글은- 한다고 생각하시습니까? 아니면 늘리는 그게 쪽에 조금 찬성하십니까? 이게 또 저 얘기가 또 좀 장황해질 수가 있는데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네. 대학병원에 이제 근무를 하다 보면은 병원이 점점 이게 규모가 커지고
로딩도 많이 걸리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현재의 우리나라 의료법에 보게 되면은 대학병원에서 할 수 있는 많은 행위들이 예. 의사라는 면허가 없으면 다 못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수술실에서도 예. 의사가 아닌 그 어떤 사람은 간호사는 이렇게 물건을 줄 수는 있지만 예. 그 수술 필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안 되게 돼 있어요. 환자 몸에 손 못 댄다. 네. 못 되게 돼 예. 있죠. 그런데 점점 케이스는 늘어나고 병원은 점점 커지고 그다음에 전공의 숫자는 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일의 로딩은 점점 많아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예. 그게 이제 뭐 미국 같은 데는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미국은 의사, 간호사 말고도 예. 그 언저리에 비슷한 어느 정도 약간의 그 자격을 부여하는 그런 뭐 수술 보조원 예, 그런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뭐 우리로 얘기하면 PA 이런 제도. 그다음에 간단한 이제 수술을 하기도 하고 직접. 그렇죠. 널스 프랙티셔너라 그래서 예. 또 의사는 미국에 아니지만. 이제 ER 그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예. 예. 그 거기 이렇게 그저 근무복 입고 청진기 달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다 의사가 아니에요. 그분 가운데 의사도 있지만 또 아닌 분도 있고 그러니까 필요한 어떤 영역에 따라서 조금씩 그 다른 뭐 간호사지만 뭐 학교를 좀 더 다니게 한다든지 뭘 더 해서 자격을 부여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예. 우리는 그런 제도가 없거든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의사 면허 또는 간호사 면허 두 개밖에 없어서 예. 그 큰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 법에 맞추다 보면은 의사가 더 필요해요. 숫자가 필요하군요. 일단 더 기본적으로는.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 아마 그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이야기에 아마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들이나 그 경영자들은 분명히 찬성을 할 거예요. 예. 의사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예. 운영을.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뽑아놓은 그 인원들이 다 대학에만 평생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몇 년 있다가는 개원가로 나가서 개원을 하겠죠. 예. 예. 개원가는 지금 응.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기도 하고 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저한테 의대 정원 얘기를 하면 일단 좀 답답해요. 뭐냐면은 이게 정원을 늘리고 안 늘리고의 문제. 개인적으로 그 대학병원에서 본다면은 더 늘어나는 게 우리에게는 더 좋긴 하지만 예.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의료, 예. 건강한 의료의 모델이 어떤 것인가를 딱 정해놓고 그 모델에 필요한 의사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계산을 한 적이 없이 무작정 늘리자고 한다면은 여기저기 그 중증 의료라든 이런 데 하는 사람이 없다고 늘리자고 하면은 예. 이게 의료의 왜곡 현상이 굉장히 심해질 거는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국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주장을 쉽게 할 수가 있지만 예. 전문가라고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질문을 하면은 예. 쉽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거든. 근데 의사 정원을 늘리면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개원을 하려고 하면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고 의사가 너무 많다 바깥에. 그러면 알아서 개원 안 하고 계속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남아 있으려고 할 거고. 그렇죠. 그러면 안 그러면 그래도 뭐- 사람 모자라는 데다는 네. 대학병원도 흉부외과 나쁘지는 소아과. 않을 거고. 네. 그리고 많이 뽑으면 다양한 과로도 지금도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100명 뽑아놨더니 소아과에는 5명 필요한데 3만 가고 불필요한데 많이 간다. 그럼 200명 뽑으면 200명 중에서도 뒤에 100명에 3명은 소아과 갈 테니까 그럼 이제 5명, 6명 됐네.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냐. 충분히 그럴 소지가 나는- 있죠. 네. 그럴 네. 소지도 있으나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그 좋은 그렇게 하면 분명히 되긴 되는데 네. 그게 첫 번째 옵션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약간의 모자라는 인력 요거를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든 간에 이거 다른 방향으로 가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쉬프팅 시켜서 하면 되는 일을 갖다가 2명 더 뽑으려고 100명을 더 늘릴 필요는 없다.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98명은 예.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있을지 모르거든. 예를 들면요. 어떤 게 걱정되십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 그때도 제가 얘기 드렸는데 우리가 OECD 국가의 3배의 과잉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 과잉 진료 시스템을 우리가 끌고 못 가요.
이거 이대로 끌고 가면은 분명히 건보 재정 금방 박살 나버릴 거예요. 예.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이 체제를 유지하자는 체제예요. 아, 의사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 의사들은 어디 가서 굶지 않고 새로운 의료 수요를 만들어내면서 건보 재정을 갉아먹을 것이다. 아니 지금 제 얘기는 예. 우리나라의 지금 의사 숫자는요. 예. OECD 국가의 기준으로 보면은 조금 모자랄 거예요. 예. 예. 근데 우리가 OECD보다 3배나 과잉 진료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모자라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네. 아. 그럼 이 과잉 진료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중증 진료 쪽에도 보내기 위해서는 네. 엄청나게 많은 의사를 뽑아 놓으면 이 과잉 진료 체제가 셋업이 돼 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 건보 재정이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그 예를 들면 아, 지난번에도 이렇게 설명했는데. 인원이 늘었어요. 의사가 늘어나는데 음. 그 의사들이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여전히 돈이 좀 된다고 하는 뭐 그런 과들로 중심으로 가고 필수 의료란 말을 안 쓰신다고 그랬죠. 중증 의료나 그런 데로는 덜 가는 상황이 고착화되고 고착화되죠. 거기는 또 과잉 진료가 또 여전히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그렇죠. 부작용이 생긴다. 그런 부작용이 생기고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고 아니 우리 건강보험 재정이 못 예. 버틸 거라니까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까, 교수님? 예를 들면 뭐 피부과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피부과가 많다고 쳐봐요. 네. 의사들이 가장 인기 있는 거가 피부과라고 해봐요. 그러면 많이 뽑았어요. 그럼 피부과로 더 많이 갈 거 아닙니까? 네. 인기 있는 과니까. 그럼 피부과 개원이가 많아졌어요. 그럼 피부과 경쟁이 심해지겠죠. 그러면 거기서 벌이가 시원찮아져요. 그럼 의사들이 이제 이제 피부과 가도 별 볼 일 없고 나는 그럼 원래 하려던 흉부외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기보다는 네. 그렇게도 갈 수 있겠죠. 예. 근데 그거는 굉장히 멀리 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도 저는 뭐 피부과 의사가 많아지고 뭐 피부과 진료가 많아지는 건 저는 그 관심 없어요. 왜 예. 그러냐면은 그거는 우리가 건강보험 재정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이 자기 돈 내서 뭐 치료하겠다는데 그거야 네, 뭐 네. 미용 성형을 하든 말든 그거를 저는 고민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꾸려 나가야 되는 네, 거거든요. 예. 이 꾸려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우리의 그 진료 행태가 굉장히 건강해져야 돼요. 지금 너무너무 왜곡돼 있고 너무너무 과잉 진료가 돼 있는 요거를 우리가 정책적으로 잘 10년, 20년 동안 잘 디자인을 해서 예. 건강한 그러니까 진료의 행태도 좀 바꾸고 하면은 많은 의사들이 이쪽에 가 있지를 못하고 이쪽으로 올 거예요. 그리고 중증 진료에 투입되는 의사들이 더 많아지게끔 하는 정책적 배려를 하면 되는데 자 우리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모든 나라가 그러면 전부 다 모든 나라의 의사들이 예. 전부 다 흉부외과라든지 신경외과 같은 이런 중증 질환은 안 보고 예. 응급 환자가 많은 이런 질환을 안 보고 전부 다 뭐 내과, 뭐 피부과, 그렇지 뭐. 그렇게 쉬운 쪽으로만 다 가느냐 모든 나라가 예. 그렇지 않죠. 이런 나라 없어요. 우리가 좀 특별한 겁니까? 예. 미국은요. 예.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미국이나 영국은 이 중증 질환에 관련된 의사들의 그 트레이닝 기간이요. 예. 우리보다 훨씬 길어요. 중증 질환이니까 길게 트레이닝 받아야 되겠죠.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갔어요. 뭐냐면은 내과하고 외과를요. 예. 4년 하던 걸 3년으로 줄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안 오니까. 트레이닝 기간 길면 더 안 오니까. 우리는 중증 질환을 봐야 되는 의사들의 전문의 그 트레이닝 기간을 줄였다니까요. 오히려? 최근에. 그런데 예를 들면 외국은 더 길어요 우리보다. 물론 이제 나라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예. 뭐 영국 같은 데는 굉장히 길고 미국도 우리보다 길거나 뭐 같거나 비슷하거나 그래요. 거기는 많이 그럼 갑니까? 거기는 왜 그쪽으로 그럼 많이 미국의 의사들은 무슨 사명감이 투철해서, 대한민국 의사들보다 투철해서 글로 가고 예. 그러게. 왜 대한민국 의사들은 안 그러느냐? 이유가 왜 뭡니까? 그러겠어요? 그거는 정책 배려가 안 돼서 그래요. 예를 들면 정책적 어떤 얘기죠? 예를 들면은 일단 수입 자체가 틀려 먹었어요. 우리는 대학병원에서 건보 재정에서 하는 급여 시스템 속에서는요. 예. 이 처음에 세팅을 잘못해가지고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수가를 굉장히 박하게 놔뒀고 예. 검사를 많이 하는 그런 것들의 검사료 쪽에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뒀어요. 예.
그래서 수가가 왜곡됐죠. 그러니까 밤을 새서 뭐 수술하는 거 이런 거 하잖아요. 예. 그래봤자 뭐 대여섯 명이 달겨들려서 뭐 몇 시간씩 수술해도 예. 건강보험 수가로 100만 원 이상 넘는 게 별로 없어요. 수술이. 건보 재정에서는. 예. 그러니까 어렵고 내 자기 희생을 필요로 하고 이런 것들을 지원했을 때 예. 그럼 미국에 있는 의사들은 의료 사고가 없고 미국에 있는 의사들은 뭐가 이렇게 뭐가 좋겠어요. 예. 근데 최소한 거기는요. 이런 중증 질환에 투입되는 의사들의 수입이 예. 엄청 높아요. 아. 그거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제가 대학병원 해보면은요. 예. 소아과, 정신과 이쪽에 있는 의사들은요. 수가가 너무 낮아서 정말 월급벌이 하기도 어려운 교수들도 많아요. 대학병원에서도 본인이 번 거 본인이 가져갑니까? 즉 소아과나 내과나 아니지. 대학교 환자한테 번 돈으로 중증 의료하는 의사들한테 월급도 좀 많이 주고 그러지는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대학병원의 그 체계는 네. 교수 월급이잖아요. 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뭐 자기가 많이 버는 거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조금 달라지기는 하죠. 예. 근데 소아과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자기 월급에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너무 못 맞추는 그런 과들이 많다는 거예요. 힘든 거에 비해서. 그렇지. 그거 누가 왜 그렇게 정했어요? 수가 체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누가 정했어요 그걸? 그건 이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시작할 때부터 예. 이 수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왜곡된 거죠. 그거를 지금도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공무원이 고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이제 그렇게 또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게. 좀 근데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의료 사고가 상당히 많잖아요. 이 의료 사고에 대한 어떤 제도적 이런 것도 좀 그렇게 썩 잘 돼 있지도 않고 의료 사고가 많이 나는 과가 있긴 있는데 있죠. 그런 거에 네. 대한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이런 말씀 드리면은 이거 들으시는 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의사들이 일반 환자나 환자 가족들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 응급실에서 당직을 서면은요. 예. 주치자들 술 취한 분들 그런 분들 또는 이제 빨리빨리 진료를 안 해준다고 격노한 보호자나 환자에게 폭행당하는 수가 꽤 많거든요. 그래요. 많아요. 근데 빨리 다른 나라 환자들도 마음 급한 환자는 있을 텐데 다른 나라에는 그런 문제 없습니까? 전혀 없진 않겠죠. 예. 근데 미국 같은 데는 그렇게 되면 크게 당하죠. 그 소란 피우는 분이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의사가 싸움 제가 이제 잘해요. 어떤 것까지 봤냐면은 언제 한번 응급실에서 이거는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폭행당하는 일들이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한 댓글들을 보니까 환자 관련 단체에서 있는 분이 예. 그것도 각오하지 않고 무슨 의사생활하냐 이렇게 댓글을 단 걸 보면은 이게 이제 의사들이 그런 댓글을 보면서 젊은 의사들이 과연 이게 의사라는 이제 중증 질환을 진료하고 응급실에서 중증 질환 보는 의사가 예. 맞는 걸 각오하면서 그 일을 선택해야 되나 이제 그런 그렇죠. 것들에 대한 문제. 예. 또 지금 이제 최근에 그 젊은 의사들에게 왜 소아청소년과 진 안 하냐 그러면은 속내는 아마 이제 그쪽을 전공하게 되면은 수익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염두에 뒀을 것 같은데 예. 이제 말을 하는 거를 보면은 이제 이게 환경이 변해서 네. 아이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엄마를 상대해야 되죠. 맘카페가 그런 거에 대한 무섭다면서요. 스트레스. 예. 그다음에 또 몇 년 전에 모 대학병원에서 예. 신생아실 사망 사건 때 이제 의사들이 죄다 막 구속되고 이러는 예. 걸 예. 그거 다 무죄났어요. 예.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목동 이대 목동병원. 예. 그 얘기해도 돼요? 얘기 괜찮습니다. 됩니다. 예. 네. 뭐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젊은 세대 의사들이 볼 때는 예. 저거 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복잡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수가 체계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예. 건강보험 재정을 고민한다면 이런 게 개선이 돼서 그렇게 다 이제 제대로 세팅이 리셋이 된 다음에 의사 숫자가 모자라는 거를 뽑아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의사 정원 하는 얘기를 해야 거지. 되는데 우리는 단 한 번도 의사가 얼마나 어디에 모자라는지를 단 한 번도 계산해 본 적이 없어요. 제도를 바꾸면 굳이 사람 더 뽑지 않고 이쪽으로 보낼 만한 의사들이 많은데 밑빠진 독에 아마도 그렇게 되면은 거의 뭐 조금만 뽑아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요. 예. 이거 그 모자라는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문 인력을 뽑아 놓는 거는요. 예. 우리가 생각지 못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깨진 거 빨리 막으면 되지 왜 물 더 붓자고 하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는 어디가 깨졌는지는 실은 잘 모르니까요. 일단 그렇죠. 그럼 어떤 과는 매우 힘들고 돈벌이 안 되고 어떤 과는 편하고 돈벌이 잘 된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힘들고 돈벌이 안 되는 과를 좀 덜 힘들고 돈벌이 좀 되게 만들어주면 하필이면 국가가 중증 의료 필수 의료라니까 네.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하면 되는데 네. 뭐가 안 되죠? 일단은 돈벌이 좀 되게 해주면 안 됩니까? 즉 이거는 나라에서 수가로 정하는 일인 거니까 네. 가슴 열고 수술하는데 예를 들면 200만 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면 1,000만 원 주고 다만 환자한테 1,000만 원을 받으면 환자는 몸도 아픈데 너무 힘드니까 이거는 다른 걸로 뭐 세금으로 지원하다 할 수 있는데 병원이나 의사한테는 많은 걸 왜 안 주죠? 그러니까 수가 문제를 왜 해결하기 왜 그게 안 어렵습니까? 됩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수가가 어떻게 변천이 돼서 왔냐면요. 예. 처음 시작서부터 이게 정치적인 관점에서 많이 바라봤어요. 정치인들이. 그래서 국민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분야에 과도한 비용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게 돼 있고 예. 중증 질환 쪽으로 가서 쓰이는 포션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취약하게 돼 있는 구조로 왔는데 지금까지 이게 많이 오고는 왔어요. 예. 근데 지금도 보시면은요, 지금도 암에 걸리거나 중증 질환에 걸리면은 굉장히 많이 그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여전히 의료 비용은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환자들이 감기 기운만 있어도 제가 병원 간다 그랬잖아요. 이런 예. 나라는 없어요.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찾는 방문하는 횟수가 6배에서 8배나 많아요. 예. 이거를 정상으로 돌려놓고 그 재원을 중증 질환 쪽으로 돌려준다면은 가능한 일인데 지금처럼 이쪽을 건드리지 않고 예. 이쪽만을 늘린다고 하면 건보 재정이 급격하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 또 두 번째는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진료 전달 체계라는 게 지금 다 무너져 있어요. 전달 체계. 지금 이프로님 좀 전에 얘기했지만 왜 응급실을 돌다가 권역 응급센터라는 걸 다 지정해 놨거든요, 정부에서. 그래 아까 그 예. 얘기. 예. 권역센터라는 걸 다 지정해 놨어요. 권역센터가 뭐예요? 이 권역에서는 여기가 메인이야. 그러니까 이런 일단 거예요. 중환자 경우에? 생기면 여기로 보내. 그걸 보내. 뭐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게 전국에 많습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뭐 수십 군데 있죠. 예. 근데 그 수십 군데 있는데 거기에 뭐 그 전제 조건으로 정부가 지원도 좀 해주면서 네. 전제 조건으로 이 중증 질환 환자들을 다 여기서 소화해내야 된다는 걸 전제로 깔은 거예요. 어떤 사고나 어떤 병으로 왔더라도 그렇죠. 예. 그러면은 거기 보게 되면은 이제 매일매일마다 당직표가 있고 예. 매일매일 근무하는 중증 질환을 보는 의사가 당직표상으로는 다 나와 있어요. 예. 네. 근데 왜 돌까? 그 왜 환자 갔을 때 왜 없을까 의사가? 왜 없을까? 예. 병실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다 차서 다른 환자로 이미 다 차서 다 차서. 병실이 없다. 네. 그 이게 무슨 말이냐? 제 예. 얘기는 수술하려면 이게 지금 대구에서 벌어진 일이더라고요. 예. 네. 얼마 전에 10대 청소년이 이게 사망했어요. 7군데 응급센터에 문의를 했는데 그 어디서도 불가능하다 그러다가 얘도 이게 돌다가 그러니까 중증 환자들의 응급 난민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혹시 무슨 사고를 당했었던 이 어린이입니까? 친구, 아니 이 친구 한번 떨어졌나 뭐 그랬을 아. 때예요. 그러면은 근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일이에요. 이 일이 응급실 제때
처치를 못해서 사망했다는 게. 예. 이게 2016년도에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2살짜리 아이가 교통사고로 그때 골반뼈가 이렇게 파손됐는데 예. 얘가 돌고 돌다가 전주에서 수원의 아주대병원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와서 결국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이후로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정부가 나섰는데 예. 지금 2010년이면은 지금 2023년이니까 몇 년 되지? 7년 됐네. 예. 예. 7년이 된 이 상황에서 권역응급센터가 뭐고 다 만들었는데 예. 이 상황은 여전한 거예요.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느냐? 왜 그렇게 됐다고 하셨죠?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뭐가 없어요? 병실이 자, 부족하다. 이게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은 예. 응급 환자가 와요. 뭐 10명이 있다. 예. 그러면은 과거 같으면은 이 가운데에 정말 응급, 정말 중증은 한두 명일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이 모든 환자들이 다 한 군데로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병원 응급실로. 사실은 경증과 약간 중증도의 환자는 예. 그 지역에 다른 응급실이 있는 병원에서 해결이 되고 예. 정말 중증만 최상급 권역응급센터로 가는 이런 시스템이 되면은 이게 해결이 될 텐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우리의 전달 체계가 다 무너져가지고 1차 의료 말고는 3차 상급 종합병원밖에 없는 거예요. 이 중간에 큰 역할을 해줘야 됐던 2차 종합병원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많은 배 아픈 사람도 권역응급센터 가고 뭐 두드러기 난 사람도 권역응급센터 가고 그다음에 중증 질환을 치료해야 될 의사는 낮에 그 수많은 환자들이 전부 다 대학병원 오니 예. 그거 치료하느라고 번아웃 돼 있는데 밤에 왔는데 병실은 없고 병실 없으니까 계속 도는 거예요. 병실이 없다는 건 응급실에 베드가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입원할 병실이 없다? 입원할 병 응급실에서 수술하고 응급실에다 놔둘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권역응급센터의 경우는 그 병실을 2개끔 여유 병실을 2개끔 항상 빈자리. 다 돼 있는데 네. 안 돌아가는 거예요. 왜 안 돌아가느냐? 우리 시스템이 그래요. 우리 시스템이 정말 중증 환자가 살려면은 제가 볼 때는 예. 그날따라 처음 방문한 병원에 해당 전문의가 그날따라 퇴근을 안 하고 일과 시간에 자리에 있었고 예. 그죠? 예. 심야 시간이 아니고 그리고 그날따라 그분이 수술도 안 하고 외래도 없어서 좀 한가했고 예. 그날따라 중환자실도 있고 이런 모든 게 갖춰지지 않고서는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대로 내버려 두고 예. 이렇게 왜곡된 전달 체계를 내버려 두고서는 예.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일이에요. 계속 반복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중간급 응급실, 중간급 병원이 생기거나 네. 아니면 그게 없으면 지금에 있는 권역 응급실이 더 커지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네요. 권역 응급실을 무한정으로 늘려봤자 예. 수술할 의사가 없는데 중증 질환을 볼 의사가 없어요. 지난번에 그 아산병원에 뇌출혈 환자 그것도 이 뇌를 열 수 있는 의사가 그 병원 둘밖에 없는데 예. 둘이 어떻게 계속해서 당직을 서면서 일을 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예. 지금이라도 예. 이 3차 상급 종합병원이 너무 비대해지면서 예. 여기로 모든 경증 환자들까지 전부 다 여기로 가는 몰리는 거예요. 부산 환자도 가고 대구 환자도 수도권으로 몰리고 하니까 이쪽은 포화 상태가 돼서 정말 중요한 환자를 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시스템을 완전히 깨부셔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응급실에 밤에 와서 수술할 의사가 명단에는 우리 병원 병 의사 리스트에는 있는데 네. 그분은 낮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환자 수십 명 보느라고 다 보고 퇴근 안 할 수 없으니 퇴근했기 때문에 퇴근했어요. 지금 응급실에 들어온 이 환자는 그 의사한테 맡길 수는 없고 그 의사가 자기 당직 시간으로 돼 있겠지. 왜냐면 의사가 몇 명 되지도 않으니까 이름은 다 돌아가면서 올려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마치 소방서를 각 소방서마다 소방관을 하나씩 배치 안 하고 세 군데 중에 그냥 소방수 한 명만 해놓은 다음에 그냥 다 불나면 네가 알아서 출동해라고 해놓는 건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방수는 다 예산을 늘려서라도 배치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불날지 모르니까.
의사는 왜 그걸 대학병원에서 지금 중증 진료를 보는 의사들이 예. 제가 이제 내일 오후에 당직이다. 예. 그럼 낮 근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밤에 근무하면. 응. 그렇죠. 그런 데가 없어요. 왜냐면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낮에도 근무하고 예. 밤에도 근무해도 오면 하고 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래서 제 얘기는 어.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가장 저 밑바닥의 이유는 예. 우리의 전달 체계가 잘못돼서 이렇게 된 거니 제발 좀 3차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 질환만 보고 예. 외래 환자가 저렇게 100명, 200명씩 뭐 반나절 동안 보면서 30 진료하고 이런 거 없애고 3차 상급 종합병원은 정말 중증 환자만 보러 가야 되는데 예.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저 지방에 어디 뭐 군단이 있는 분도 어머님이 서울에 사는 아들한테 야 내가 오늘 그 동네 의원 갔더니 그 척추협착증 있다고 큰 병원 가버린다면 바로 뽑아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에 갖다 꽂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나라는 없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요. 예. 암에 걸려도 자기 권역에 있는 그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로 몰리지. 예. 우리처럼 권역이고 뭐고 없이 그냥 모든 걸 전부 다 빅5 병원으로 갖다 집어 던지는 예. 그거 좀 산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네. 당뇨 진단 받아도 빅5 병원 가요. 이건 다 동네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예. 예. 그걸 실제로 맹장염이라든지 간단한 골절이라든지 이런 거는 예. 과거에는 집 근처 몇 킬로미터 반경 안에 있는 준종합병원이라는 병원들에서 이게 다 소화가 됐던 거예요. 예. 거기서도 안 되는 경우에만 대학병원으로 갔죠. 근데 지금은 모든 환자가 다 대학병원으로 쏠리고 대학병원은 그걸 마다하지 않고 다 보고 예. 그러니까 정말 중증인 환자를 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가니까 지방 의료도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교수님, 근데 이런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병원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응급실 예도 드셨는데 응급실에 있는 진짜 중증 환자가 있죠. 정말 급한 네. 대학병원에서만 볼 수 있는 중증 환자도 있지만 조금 경미한 환자도 있겠죠. 근데 네.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하여튼 아파서 죽을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아프니까 응급실 맞지. 응급실에 가고 싶어. 그래서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는 아프면 우리 서울에 있는 예를 들면 뭐 큰 대학병원 응급실은 문 여는 거 알아요. 예. 근데 다른 병원은 문도 밤에 응급실이 문 열든가 안 열든가 안 가봤어. 그게 모르겠어. 그게 우리가 어디 가야 우리가 됩니까, 지금 그거? 봐서 그렇잖아요. 예. 이게 80년대 90년대는 안 그랬어요. 어. 지역에 네. 가까운 곳에 어지간한 뭐 복통이라든지 이런 거는 예. 다 진료가 가능한 병원들이 옛날엔 다 있었어요. 밤에도 문 열고. 예. 다 있었어요. 그게 다 무너진 거예요. 왜, 요즘은 왜 문 무너져? 안 열죠. 그런 병원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중간급 병원이요? 별로 그러니까 없어요. 중간- 중간급 가죠. 병원이 이게 무너지면서 아 어쩔 수 없이 말 또.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몰라도 동네에 작은 편의점은 어쨌든 그 작은 예, 그 마트가 그렇지. 있고 예. 그다음에 백화점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작은 마트에서 사기 좀 그렇다. 조금 괜찮은 거 사야 되겠다면 전부 다 백화점으로 몰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의료에 있어서는요. 이 전달 체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전달 체계가 다 무너져 가지고 예. 우리는 모든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과잉 진료와 의료비의 폭증으로 이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개선이 되지 않고서는 그 예. 어떠한 노력도 제가 볼 때는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경증 환자는 바로 대학병원 큰 병원에 못 가게 막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게 먼저겠네요. 모든 사람은 제가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드렸는데 교육하고 의료는 이 수요자의 니즈가 끝도 없어요. 좋은 병원에서 받고 싶죠. 그렇죠. 좀 더. 그렇죠. 아무래도 대학병원이 낫지 그렇잖아요. 않을까. 그런데 예.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는 예. 이 가까운 작은 병원이나 이런 병원에 가면은 예. 잘못될 거라는 그런 좀 인식이 불안감 솔직히 좀 있습니다. 있잖아요. 예. 그게 그냥 우리 사회에 굳어진 건데 예.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저는 이해가 가요. 그러나 정책 당국은 이거를 그냥 손 놓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정책 당국이 대한민국 의료를 건강하게 가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고민했던 흔적이 보이질 않아요. 그냥 내 걸로 둔 거예요. 니들끼리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대학병원이 공룡이 되면서 예. 거대 집단이 되면서 거기서 모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우리 저 안프로님, 예. 내가 내과 의사인데 예. 3시간 9시부터 12시까지 진료하는데 120명을 지금 대학병원 교수가 그걸 진료를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럼 도대체 몇 분 만에 한 명씩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1분 30초 만에 한 병씩을 예. 봐야 예. 3시간 동안에 120명을 보잖아요. 예. 완전 번아웃 돼 있지. 어. 그런 상태에서 그 저녁에 당직이라고 응급 환자 보라고 하면 이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 구조가 이래요. 그러니까 왜 대학병원에서 왜 최고의 3차 병원에서 예. 이렇게 외래 환자를 이렇게 많이 끌고 앉아 있고 그다음에 입원 환자의 절반 이상이 사실은 대학병원에서 볼 환자가 아닌데 들어와 있고 예. 그러니 정작 중요한 중증 환자는 끼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없죠. 없어요. 어떻게 예를 들면 그 뭐 제가 그럼 또 불가피하게 또 뭐 국회를 가든 뭘 가든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간다고 쳐요. 가서 예. 뭐 어떻게 예. 그럼 뭘 어떻게 제도를 좀 바꾸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요번에 지금 뭐 뭘 해드릴까요? 그 응급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 정책 당국이 어떤 대안을 내놓는가를 제가 유심히 한번 계속 모니터링을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어떤 대안을 내놓은지 아세요? 정책 당국에 대한 네. 안 받는다. 대학병원은 정책 대안이 뭐라고 나왔냐면 예. 권역 응급 의료센터를 확대하겠다. 더 개수를- 늘리겠다. 아 5군데 돌다가 사망했으니 6군데 돌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예. 자 지금은 응급 의료센터가 부족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그죠? 예. 문이 적어서 문이 비좁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예. 들어와서 치료할 여력이 대학병원이 없는데 센터만 더 만들면 뭐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되면 2%님 말 맞다나 뭐 대여섯 군데 돌 거를 뭐 7, 8개 더 돌게 만들겠다는 뜻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왜 이런 권역 응급센터에서 중증의 환자를 놓치는 경우가 왜 생기느냐. 예. 대학병원이 그 중증 의료 환자를 치료할 그런 의료 자원을 연봉을 많이 주고 더 뽑을 여력이 없습니까? 사람이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니까. 연봉을 많이 주면 자, 연봉을 많이 주고 싶으면은 예. 대학병원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병원이 아니잖아요. 사립대학은. 예. 벌어서 월급을 줘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면 아니, 벌어서 월급을 줘야 되는데 이게 수가가 그렇게 중증 질환이 그렇게 낮으니 그냥 정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방관들 네. 소방수라고 했습니까? 네. 소방관들이 불 끄고 나서 불난 집에 가서 불 꺼준 서비스 요금 받아서 소방관 채용하고 소방 장비 사고 월급 나눠 갖는 거 아니잖아요. 군인이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 도둑 드는 집에 가서 출동하고 나서 출동비 27만 4천 원 받아가지고 그걸로 경찰서 운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병원도 그런 필수 의료 체계가 필요하면 뽑아서 정부에서 뽑아서 예산으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그게 시장 원리대로 돌아가면 이렇게 있지만 안 돌아가는데 못 뽑고 있으면 정부가 지원금 주면서 이거 가지고 뽑아라. 이 인건비 그 의사 주겠다. 그러니까 뭐 교수님한테 뭐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예. 그런 거를 시도한 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전공의가 없어서 병동이 안 돌아가는 그런 과를 위해서 예.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호스피탈리스트라는 이상한 제도를 해가지고 병동만 봐주는 전문의 제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주 조금 기형적인 제도인데 네. 거기에는 굉장히 높은 연봉을 주고서 그걸 고용한 건 있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금도 좀 주고. 예. 근데 이러한 제도들은요, 그냥 이렇게 덧칠한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냥 덧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는 결국 이제 전공의를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예. 이게 전공의가 중증 의료로 가느냐, 뭐
좀 편한 곳으로 가는 예. 이 문제가 걸려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각 대학병원이 진료 수입에서 얻은 돈으로 이 전공의들에게 월급을 주는 체계예요. 예. 이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공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은 피교육생인데 피교육생임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바꿔서 일을 해줘야 되는 예. 이중의 이제 역할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학병원의 근간을 전공의들이 지금 깔고 가고 있다는 네. 거예요. 예. 이거를 외국의 경우처럼 미국은 아주 철저하게 사보험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각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의 전공의 TO나 수급을 그 사람들의 봉급을 그 병원이 안 줘요. 정부 보험 체계 속에서 그 사람들의 보험을 주고 예. 이 전공의 TO라든지 전공의 배치를 각 대학병원에 맡기지 않고 그거를 컨트롤하는 기관이 있어요. 예. 정부에서 그렇죠. 예. 그 정부는 정부 엄격하게 얘기하면 정부는 아닌데 정부인 셈이지. 예. 소방관, 경찰관 운영하는 거. 학회랑 같이. 예,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전국에 병도 좀 변합니다. 예. 병의 추세도 변하고 의료는 끊임없이 변해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심장마비, 그러니까 급성 심근경색증이 오면은 무조건 심장을 열었어요. 예. 그리고 막힌 혈관을 잘라내고 예. 다리에 있는 정맥을 갖다 붙이는 이런 수술했어요. 예. 옛날에는 어. 흉부외과 의사 많이 필요했겠죠. 예.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심근경색증인데 이건 그냥 뚫어버려요 이렇게 그 혈관 예. 조영술로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심근경색증 환자가 응급실에 와가지고 요즘에는 심장을 열고 가슴을 열고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이제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의료라는 거는 시대에 따라서 끊임없이 그 전문 영역의 예. 수요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미국 같은 경우는 학회별로 뭐 외과 학회면 외과 학회, 흉부외과는 흉부외과 학회에서 미국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기 전문 분야의 의사들의 숫자, 예. 그다음에 어느 지역이 모자라는지, 예.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정년을 앞으로 얼마 정도 있으면 은퇴할 예정일 것 같다든지, 이 지역의 인구 분표는 앞으로 노령화 인구 어떻게 될 거, 이런 거를 해마다 그 어떤 그 역량에 따라서 다시 체크하고 해서 그 리포트가 취합되는 걸 가지고서 예. 계속해서 전공의 TO라든지 어느 지역에 배치할 거라 이런 거를 거기서 결정을 해요. 아. 우리는 아무도 그걸 보고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따라서 늘려야 되겠다. 약간씩 좀 차이가 있고요. 그런 게 있는 거지. 근데 교수님 그걸 정해 놓은들 네. 그런 의사가 그 지역에서 구해져야 그게 실행이 되는데 서서히 진행이 돼야 되겠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세상에 40명 배출하는 대학에다가 2,500병상, 2,000병상을 해놓고 전공의를 예. 뽑으니 네. 전공의 수요가 맞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기승전 의대 정원 아니 늘리자는데 듣다 보니 네.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아니 전쟁 나서 주고 저 이렇게 표현하면 또 혼나지. 예. 탱크 미사일은 왜 삽니까? 사람 안 죽이려고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도 사람 안 죽이려고 돈을 더 넣어야죠. 넣어야죠. 그래서 돈을 넣어서 의사를 연봉을 높여서 구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쪽 채팅창에서도 무슨 속초 의료원 그렇죠. 의사 4억 연봉에도 안 온다. 네. 4억 연봉이면 저는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의사는 아니라서 네. 이 언더스탠딩 진행 안 하고 속초 의료원에 가서 내가 진료를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하는데 4억 주면 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안 구해진다는 건 속초 아닌 다른 곳에서 4억 이상을 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거의 뭐 근처로 벌면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든가. 그러니 결국은 저도 뭐 의사를 괴롭혀서 어쩔 수 없이 험한 일 시키자는 주의는 아닙니다. 그 어디도 마찬가지겠으나 그러나 의사 정원이 의사가 많지 않으니 어떤 의사도 수도권 도심에서 편하게 많이 벌 수 있다면 그 구조가 안 깨지면 오지에서 아무리 10억을 부르고 하더라도 한 5억 너무 버는데 너무 좋은 솔루션이 있다. 그러니까 5억 버는데 굳이 가서 왜 고생이야? 저
돈이 없으면 뭐든 물론- 가지만 네, 물론 저 이프로님 말씀 맞다나 네. 그런 건 없을까요? 더 의대 정원 왕창 늘리면은 거기 가겠지. 거기 가는 사람도 있겠죠. 예, 우리가 예. 왜 변호사 숫자를 급격하게 왕창 늘렸더니 예. 지금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일반 기업에도 취직하고 예, 뭐 예. 5만 군데 다 뿌려져 있잖아요. 예. 뭐 그런 것처럼 할 수는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 전문 그건 이제 법적인 거하고 의료는 조금 좀 다른 영역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뭐 예.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하는 소리가 변호사가 하나밖에 없는 작은 마을에 법률 뭐 니즈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변호사가 하나 더 들어갔더니 예. 소송만 2배로 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예. 전문가 영역을 어느 한 군데가 좀 가렵다고 해서 이거를 무한정으로 인원을 늘려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은 네. 그거는 정말 그 차선책이라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혹시 이런 게 있습니까? 인원이 늘어나면 그 변호사 2명 소송 그 우와 같은 얘기 해주셨는데 예를 들면 피부과 의사가 늘어났다고 해봐요. 그러면 피부과 의사가 서로 경쟁해서 가격이 낮아지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수요를 창출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두피 전문 피부과, 네. 뭐 저 흉터 전문 피부과. 예. 근데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 늘리는 의대 정원을 늘렸을 때 나타나는 그 부작용을 걱정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거 뭐 그럴 수도 있고 말 수도 있지. 어. 근데 정말 그렇게 늘렸을 때 이 중증 의료와 여기는 여전히 안 갈 거라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이거는 늘려도 안 갈 거라는 거예요. 왜냐? 여기는 다 가고 정말 저 아래까지 다 뻗고 나서 가야 이제 중증으로 갈 건데 예. 왜 이런 제도를 우리가 고수하는지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고생되는 직종의 전문의들이 예.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면은 그렇지. 외국이 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교수님 막 그러면 왜 미국에 있는 의사는 왜 흉부외과, 신경외과에 그렇게 서로 지원자가 가려고 하는데. 그 우수한 자원들이 왜 거길 가려고 하느냐? 외국은 그래요. 예. 미국은 그래요. 근데 왜 우리는 안 가느냐? 근본적으로 봤더니 그게 의료 시장이 왜곡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 제 이야기는 그래. 오늘은 댓글창 욕 많이 나오겠다. 구체적인 얘기가 듣고 싶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왜곡이 되었다는 게 예. 예를 들면 제가 뭐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속초의료원이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과 무관하게 가정을 해봅시다요. 예. 속초의료원에 지금 의사가 5억 주도 예. 못 뽑고 있다고 쳐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바꾸면 한 3억만 들여도 뽑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어떻게 바꾸면? 즉 우리의 의료 체계를 뭔가 왜곡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바꾸면 의사 정원은 뭐 많이 안 늘리고 우리 어떤 제도를 어떻게 바꾸면 속초 의료원에서 중요한 의사를 한 뭐 3억 정도에 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꾸면? 그거는 참 굉장히 아주 그냥 아주 작은 이슈거든요. 예. 지금 그 질문하신 거는 결국 그거는 속초 의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예. 지방 의료가 붕괴돼 버린 거예요. 예. 지방 의료가 제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만 모든 환자들이 이건 환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구가 지금 수도권 집중이 돼 버리고 있잖아요. 예. 지방에 뭐 지금 인구가 점점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인구가 줄면은 의사가 가질 않아요. 가겠어요? 예. 그래서 없지. 예. 인구가 주니까 오는 자연적인 현상인 거예요. 예. 근데 인구가 줄어도 의사를 거기에 두기 위해서는 의사라는 게 그래요. 내가 아무리 연봉이 좋아도 거기 환자도 없는 곳에 안 가려고 하죠. 뭐 그런 거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된다면은 그런 지역의 경우는 그것만 탁 떼어놓고 보면은 저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진 않으나 거기는 정말 고액 연봉 주면 있어요. 그 지금 속초 의료원의 그거는 약간 좀 보도 자체가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좀 달라요. 맞아요. 저도 꼭 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수님 응급실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사망하는 환자가 있다고 하고 네. 그런 환자는 지방에서 더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전전할 병원이 몇 개조차 없으니 없고 거기에 가는 중증 진료를 볼 의사가 지금 없고요. 없죠. 그래서 뽑으려고 하는데 안 뽑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100억 주면 뽑히겠죠. 그러나 제가 어디서 본 자료에 의하면요. 예.
신경외과 의사가 한데 뇌혈관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지난 10년 동안에 한 100명 배출됐다던가.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 수가 구조라든지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불필요한 곳에, 그러니까 좀 건강하지 않은 곳에 너무나 많이 슈팅돼 있고 여러 번 지금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전달 체계가 이렇게 다 망가져 있는 상황에서는 또 수가 체계가 이런 상황에서는 그 어떤 우리 그 젊은 세대들 보고 네. 중증 진료 영역에 너 한번 뜻을 갖고 가라고 하기가 좀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전달 체계의 문제와 수가 체계의 문제. 아닙니다. 박 교수님 이제 죄송합니다. EBS나 KBS나 예. 뭐 MBC나 이런 데 가서는 딱 여기까지 말씀하시면 시간도 끝나고 더 이상 교수님께 뭐라고도 안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뭐 배려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MBC 뉴스 안승찬입니다. 이러고 끝나요. 네. 그러니까 계속 수십 년째 이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는 거죠. 두 가지 하나씩 해. 전달 체계 문제 좋고 전달 체계를 수가 체계. 어떻게 일단 바꾸면 되겠냐는 국민을 거예요. 설득하든 어쨌든 정책적 배려를 하든 예. 국민들이 무조건 수도권에 있는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이 현상, 예. 게다가 경증 질환이고 뭐고 다 대학병원에서 받아주는 이 시스템을 예. 완전히 뜯어 고쳐야 돼요. 그러면 중간 단계에 있는 병원을 만들어야 됩니까? 어지간한 환자들은 자기 인근 지역에 있는 병원과 거기서 해결한다면은 그 지역의 대학병원에서 소화가 될 수 있는 이 중증 문화, 환자가 생기겠죠. 이 문화. 예. 이게 나쁜 문화가 아니고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문화입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우리만 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20년 정도밖에 안 된 문화예요.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안 이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지역에 있는 의료를 살려야 됩니다. 그쪽으로 환자가 가게 하면, 즉 서울로 함부로 못 오게 하고 큰 병원으로 함부로 못 가게 하고, 못 가게 한다기보다도 자연스럽게 갈 필요가 없다고 느끼게끔 정책적 배려를 해야 여기 되고. 가깝고 편하고 좋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정책적으로 제가 그 칼을 댄다고 만약에 하면은 예. 수도권 대형 병원들이 경증 질환을 보는 이거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돼요. 경증 질환은 보지 마. 대학병원은. 보지 말라고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예. 보면 볼수록 불이익을 당한다는 걸 느끼게 해줘야죠. 뭐 어쨌든 그래서 전국에 있는 경증 질환까지 다 빨아먹으려고 하는 이 시스템을 예.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교수님. 아, 대학병원도 경증이건 중증이건 하여튼 환자를 많이 끌어올려는 니즈가 있습니까? 있죠. 확장을 해야 되니까. 그게 바로 2000년대에 들어서서 우리나라 대학병원에 예. 기업형 마인드를 가진 병원들이 들어서면서 예. 모든 대학병원들이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대학병원이 숟가락을 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제 경증 질환 보지 못하게 하고 예. 예. 그다음에 전국에서 쌍끌이어서 끌고 가듯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예. 그거를 정부가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중증 질환은 그렇게 되고 지역 그렇지. 의료를 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중간 예. 단계에 있는 의료를 살려야 예. 이게 건강하게 그 소통이 되고 이게 흐름이 지역에서도 떠도는 환자가 없게 되고 만드는 건데 예. 지역에 있는 그렇지. 지역에서 해결이 안 돼. 지역에 있는 의료가 다 붕괴돼 버렸잖아요. 그 두 개가 맞은 거네요. 지역 중간 의료가 붕괴돼 있고 대학병원은 크고 싶은 욕심이 있고 그게 딱 맞물린 거네요. 그렇죠. 그 얘기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지금까지. 내가 지금 계속 얘기를 했지. 잠깐만. 저는 이제 좀 알겠어요. 이제 좀 알겠어요. 이제. 저는 진짜 극단적인 표현으로 제가 대학병원장을 했지만 예. 이런 말도 했어요. 우리 왜 흔히 좀 진담은 아닌데 왜 예. 뭐 공자가 죽어야 뭐 나라가 산다 뭐 이런 예. 얘기 하고 예. 그러니까 실제로 공자가 죽으라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예. 이거는 반어법이지. 그렇죠. 저는 그런 소리예요. 대학병원이 죽어야 이 나라 의료가 산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대학병원이 예. 대학병원 다운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는 거예요. 대학병원이 중증 질환 중심으로 연구 예. 중심으로 가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갈 수 있게끔 수가 체계를 변경해야 되고 중증 질환을 보면은 요 정도만 봐도 대학이 돌아가게끔 서포트 해주고 예. 진짜 중증 질환에 대해서만 와라.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광주, 대구, 부산에서 올 필요 없이 예.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해결이 돼서 이렇게
나라가 골고루 균형 발전이 돼야 되는데 예. 왜 정부에서 행정기관이나 이런 기업체는 강제로 지방에다 갖다 뿌려 놓으면서 근데 우리나라 그런 것도 다 실패했잖아요. 예. 갖다 뿌려 놓으면 뭐예요? 주말 되면 다 올라오고 거기 가족들 안 가잖아요. 제가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어쨌든 간에 제 이야기는 기분 이해되지? 저거 저렇게 본인이 프로가 자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서 아, 내 이야기 요점은 뭐냐? 네, 네. 체계를 바꿔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수가 구조를 그 체계에 맞게 바꿔주고, 우리 의료체에 건강해져야 되고, 네. 난 그래야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다. 지역 의료가 다 죽었는데.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가벼운 병은 종합병원으로 함부로 못 가게 어떤 예. 식으로든 못 가게가 뭐 하지만 아니, 못 가게라는 표현은 좀 가시면 바로 진료 아니고 요거는 가까운 병원 조기가 더 잘 보니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요 카카오 택시로 가십시오까지 해드리고 예. 보내드리고 중요한 질병 어려운 질병만 큰 병원에서 할 수 있게 하면 그런 환경을 만들면 큰 병원 의사들은 하루에 큰 환자 3명 4명만 고민하다가 잠깐 쉬었다가 당직스러 응급실 가도 되고 그 다음날 오전 쉬어도 되고 하다 보면 응급실 찾아서 의사 찾아서 돌아다니고 병상 없어서 쓰러지는 환자는 없을 것이다. 그런 그렇죠. 뜻입니까? 최소한. 최소한 자 보세요. 응급실에 이렇게 있어요. 100명의 환자가 우르르 몰려 들어왔다고 칩시다. 예. 그 가운데 정말 중증인 환자는 한두 명일 거예요. 그 중증인 환자가 줄 섰는데 저 뒤에 서 있어요. 내가 진짜 중증이에요라고 하면 손을 흔드는데 앞에 있는 환자들이 난 배 아파요. 뭐 이거 보다 보면 그 환자는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종합병원이 약간 그런 식으로 룸이 생기면 지금 뭐 예를 들면 중증 환자로 전문의가 안 가는 문제도 조금 완화될 것 같아요. 아니 그거 가면은 돈도 못 받는데 진짜 힘들고 뭐 이런 거 아니고 약간 한가하게 약간 한가하면서 중증 환자 중심으로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사명감도 느낄 수 있고 네, 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수가 문제는 수가가 지금 왜곡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수가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습니까? 저는 수가 문제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우리 수가 구조는 예. 이게 좀 요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 좀 어렵긴 한데 예. 요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이제 동네 병원이다, 동네 예. 의원이다. 감기로 4번 갈 거를 4번에 뭐 한 번에 10,000원씩이라고 칩시다. 예. 그러면은 4번 갈 거를 한 번 가는 문화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럼 의사들이 당장 반발할 거 아니에요. 예. 4만 원 벌던 걸 10,000원밖에 못 버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수가를 한 번에 가도 4만 원이 되게끔 해주고 대신에 굉장히 철저히 관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환자도 관리해야 되고 의료기관 공급자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에도 제가 말했지만 우리는 공급자를 컨트롤할 만한 이 수요자를 대변하는 기구가 없어요. 환자분들을 좀 잠재우고 예. 공급자를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 이제 우리가 경증 질환으로 안 가도 되는 걸로 반복적으로 가는 이 문화를 없애고 예. 그 재원을 가지고 중증 질환에 중증 더 쏟아 부어 달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러면 이게 해결이 돼요. 왜 세상에 심장을 여는 수술을 하고 하는데도 예. 또는 뇌를 열고 하는데도 그게 이거 진짜 간단하게 피부 미용하는 것보다도 수가를 덜 받게 물론 이쪽은 좀 비급여지나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네. 누가 그걸 하겠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수가 올려주면 어차피 환자 200명 몰리면 예. 수가 10,000원 올려주면 그냥 그 병원 의사가 200만 원 더 받는 거다. 수가 올려준다고 환자가 안 오냐, 과잉 진료를 안 하냐 그런 거니까 환자를 그거를- 줄이는 것부터 같이 해야 되겠네요. 환자를 줄이는 환자를 공급자가 지금 공급자는 의사들은 수가부터 올려주면 안 돼요. 네. 그러면 공급자들이 더 배불러주고 더 그렇겠죠. 땡기려고 하지. 예. 올려주는 전제 조건으로 환자를 지금보다도 줄여야 돼. 양심적이고 철저하게 교과서적인 진료를 하게끔 자꾸 유도를 해야죠. 그렇지. 그게 전제가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렇지. 어떤 사람들은 어떤 개업 하시는 분들은 수가 올려달라고 자꾸 그러거든요. 지금 예. 수가 올리면 누구만 논하는지 아세요? 대학병원만 논하는 거예요. 중증이고 경증이고 전부 다 대학병원에 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대학병원의 교수들이 예. 중증 질환을 보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중증 질환에 집중할 수 있게. 예.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래. 연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저수가에 시달려가지고 병원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내몰리고 있다는 거지. 내분비 당뇨의 연구에 고민해야 될 사람이 예. 3시간 동안 120명의 환자를 보는데 몰려가고 있은 그게 대학병원이니 세상에 어느 나라 대학에서 최상급 병원에서 1분 30초 진료하는 이런 나라는 없어요. 정말 우리 이 우물한 개구리 시기에 이 문화가 빨리 바뀌어야 돼요. 예. 전 정말 답답해요. 이거 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연금보다도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더 크게 문제가 될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확 올라갈 거예요. 이대로 내버려 두면은 이거 어떡하시려고? 노인 환자 많아지. 연금은 주는 대로 받잖아요. 예. 예. 이거는 주는 대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막 땡겨 쓰는 거야. 예. 지금 이거를. 예. 그리고 우리가 어때요? 고령화 사회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예. 고령화 사회로 가면은요 의료비는 폭증하게 돼 있어요. 네. 왜? 아무래도 젊은 사람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병원 이용이 많아지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하겠냐는 거지. 연세 드신 분들은 거의 매일 동네 의원에 출근 도장을 찍고 예. 조금만 아프면 대학병원 가는데 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수가가 변경 안 되는 이유는 수가를 누가 결정합니까? 수가를 결정한 사람이 이제 누굽니까? 제가 이제 얘기하는 이 수가는 예. 수가는 이제 저기 건강보험 그 수가를 예. 하는 그 위원회가 있어요. 예. 의사도들하고 시민단체도들하고 하는 거기서 결정을 하는데 예. 거기서 핸들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큰 틀에서. 더 큰 틀에서 그러니까 건강보험 재정이라는 거를 전체로 하나를 놓고서 볼 때 이 예.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고민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이 대한민국 의료가 정말 건강한 방향으로 정말 대학병원 중증질환 연구 중심으로 가고 그다음에 어지간한 그 응급은 중간 단계의 그 의료기관에 보고 그리고 지역은 지역에서 다 해결이 되게 하고 이게 맞는 건데 모든 게 다 수도권으로 다 올라와 버리고 중간 단계 병원은 무너지고 대학병원은 경증이건 중증이건 모든 걸 다 짬뽕 시켜가지고 보니까 정작 필요한 중증 환자들은 미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백날 권역 응급의료센터 100날 만들면 뭐예요? 100개 만들면 해결이 됩니까? 예. 그렇죠. 아니 40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네, 네. 40개 만들었는데도 5군데, 6군데, 7군데 돌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예. 100군데 만들면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으세요? 문을 많이 만들면 뭐예요? 들어가서 정작 수술할 사람들이 예. 이미 번아웃 돼 있고 역량이 없는데 병실이 없는데 왜 제가 듣는데 제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투표를 잘못한 거예요. 투표를. 지금 그 안프로님이 예. 우리나라의 대학병원 수도권에 있는 어느 대학병원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예. 지금 내 지인이 어, 뇌출혈이 났는데 수술 가능합니까 물어보세요. 제가 볼 때는 거의 100%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뇌출혈 수술을 왜 못해요? 아니 이미 다 찼다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 병실이 이미 다 차 있어서 뭐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군요. 응급실에서 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일단 이제 그 물론 이제 제가 얘기한 예. 좀 과잉됐지. 그 중에 있겠죠. 예. 왜 예. 없겠어요? 예. 그 없다면 말이 안 되지. 있긴 있지만 의외로 그게 쉽게 찾아지기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자, 응급실로 왔어요. 그러면은 당직 수술실도 그 시간에 열릴 수 있어야 되고 예. 수술실 열려면은 스탠바이 하고 있는 마취과서나 마취과 간호사 있어야 되죠. 예. 수술실 간호사 있어야 되죠. 마침 열려 있어야 되죠. 예. 근데 이게 언제 올지 모르는 이 환자 때문에 수술실을 나처럼 다 열어놓지는 않거든요. 네. 밤에 하나 또는 2개를 열어놔요. 예. 근데 마침 갔더니 이미 2개의 응급실 방이 아직 응급수술실의 그 방이 예. 내일 새벽에 끝나. 수술 들어갔어. 이미 들어가 있는 수술들이. 예. 그럼 못 받는 거예요. 못 받지. 그러려면 여유를 좀 둬야죠 더. 그럼 3개를 만드냐, 4개를 만드냐, 그러면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 건데 돈이 들어가는 걸 떠나서 그걸 커버할 만한 의료 인력이 없어요. 교수님, 예를 들면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게 과잉 진료와 전달 체계의 문제가 짬뽕되면서 그렇죠. 지금 더 문제가 복잡해진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사람들은 내가 과잉 진료와 전달 체계를 고민하면서 사람들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냥 뭐 아픈데 대학병원 좋을 것 같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종의 트래픽 잼 같은 게 생기는 건데 그렇죠. 그걸 해결하려면 못하게 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제가- 야, 너 제가- 진짜 너무 문제 이렇게 한다고 해결 안 되는 거 제가 아닙니까? 왜 그 자꾸 두 분이 뭘 예. 못하게 한다는 그 단어를 쓸 때마다 제가 그건 아니라고 예. 얘기하는 게 누구는 치료를 받으러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예. 그걸 어떻게 못하는 걸로 어떻게 저기 경기도 진입할 때는 앰뷸런스 딱 잡고서 예. 돌아가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단시간에는 어렵고요. 예. 이거는 10년, 20년의 계획을 세워서 서서히 돌려야 되는 게 이게 20년, 30년 전에 안 그랬어요. 이 30년 전에는 예. 그 지역에서 거의 다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이 20, 30년 동안에 변화된 거예요. 왜? 과잉 진료와 비급여 시장이 폭증하고 이러면서 또는 대학에 경영 마인드라는 그 꼴 같지 않은 이야기가 들어오면서 대학병원들이 인컴, 영리의 수익을 예. 옛날에 대학병원들은 영리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던 이유가 그럭저럭 돌아갈 수 있을 만큼의 수가 체계가 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 모든 게 건강보험 재정으로 될 때가 아니니까. 예. 그냥 개인이 사비로 낼 때도 많고 했었으니까. 근데 건강보험 체계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낮은 수가로 박리담회로 하는 이 현상이 대학병원에도 적용이 되면서 다 붕괴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역 의료가 살지 않는 한은 예. 근데 또 그거 보면 앞에 가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지역 의료가 아니라 지방이 살아나야 이게 또 의료가 자연스럽게 살아나는데 예. 지방 인구가 점점 빠져 군 단위는 지금 사람이 없잖아요. 군 단위에 사람이 없는데 가끔 이런 얘기 나와요. 산모가 출산하려면 뭐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가야 예. 된다. 예. 그 군에 산모가 꼴랑 5명 있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렇죠. 그거 안 되잖아요. 예. 그럴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의료원이 5명의 산부인과 환자 산과를 위해서라도 수억 원을 주고 어쨌든 간에 거기 앉혀야 되는 이 노력이 또 한편으로는 필요하다는 있어야겠죠. 거죠. 예, 있어야죠. 있어야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긍심도 좀 느끼게 해주기도 하고 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관점에서 이프로님 말씀 말 맞다나 의대 정원 늘리면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런 면에서는. 근데 그것을 하자고 해놓으면은 1, 2%는 거기 가겠지만 나머지 98%는 여전히 여기서 놀고 있을 거라는 거지. 자 오늘부터 네. 네. 몇 가지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예. 다시 어. 3차 의료기관 가려면 어. 1차, 2차 의료기관에 확인서가 있어야 돼. 확인서를 써야 한다. 네. 그 확인서는 남발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단속한다. 그 환자 몇 명당 비율을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 써주면 안 간다고 해서 그냥 써주시는 분들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네. 정부가 네. 정부가 됐든 뭐 공단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예. 10년, 20년 후에 우리나라의 의료의 변화, 인구 변화에 따른 지역 변화 이런 것까지도 다 추계를 내 가지고요. 정확하게 의료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정말 모자라면은 얼마나 모자란 건지를 파악을 해서 정원을 늘릴 건지 말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계획을 안 세워요. 예, 그 계획도 세우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프로가 빨리 가야 되겠다. 세워놔도 의대생들이 지원을 안 하면 의미 없어서 하는 그 계획을 몇 세워야 그래서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시스템을 만드는 정책 당국이 해야 될 일이에요. 네. 그게 뭐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뭘 확 뿌려놔도 쫙 이분하게 펼칠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유행이죠. 그리고 응급실 앞에는 네. 뭐 의사를 하든 어떤 의료 전문가를 하든 어떻게 하든 네. 오시는 분께 확인을 보고 어. 이분은 오늘은 여기보다는 근처에 다른 병원 응급실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쪽에서 차 잡아서 보내준 시스템을 내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무조건 큰 병원 응급실로 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니까 아니구나. 내 상황이면 동네 응급실 찾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하면 슬슬 물이 빠지기 시작할 겁니다.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그거예요. 예. 이대로 가면은 큰일 난다. 조만간.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우리 국민들도 좀 이런 뭐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 이해를 좀 하고 협조를 할 그런 게 좀 돼야지. 이대로는 안 돼요. 이대로 가면 우리 큰일 나요. 진짜예요. 한번 2%를 보세요. 빨리 복집으로 보내든지. 그게 아니라 그리고 박정훈 교수님은 이제 대학병원에서 오래 계시다 보니까 예.
이런 생각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대학병원에서 일정 기간 이상 있으신 분들은 복집으로 가도록. 그냥 사실 이게 제일 문제인데요. 예. 이런 현실을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예. 여기저기 방송국 전전하다가 안 받아주니까 여기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 응급 환자처럼. 그죠? 네. 하고 싶은 말 많았는데. MBC에서 안 어디 받아줘. 가도 뭐 10분만 하고 끝나고 5분에 끝내라고 하고 하니까 전전하다가 겨우 여기 온 거잖아요. 야. 전전했다기보다도 아니, 그러지 말고. 예.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뜻이 있으면 이런 유튜브 찾아오게 하지 말고 아니면 출마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복지부든 무슨 공무원이든 네. 공무원 비율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로, 민간 전문가로. 전도록 해서 민간에서 느낀 바가 있으면 바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뭐 승진이니 뭐니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 줘요. 그거 맨날 만들어 주면 맨날 대변인이나 민간 기자 출신 쓰고 그러지 말고 네. 네. 정말 정책을 쓸 수 있는 곳에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맨날 출마하잖아요. 그럼 2%가 언제 출마합니까? 출마는 2%만 합시다. 그냥. 됐습니까? 네. 내가 근데- 혼나는 느낌이지 왜 오늘? 아니 원래 할 얘기가 딴 게 많았는데 오늘 예. 자, 딴 거는 또 다음에 한 번 더. 4월 말이나 뭐 4월 말이나 뭐 다음에 가정의 달이나 예. 그럴 때 다음에 한번 하겠습니다. 합시다. 항공모함 돌려야 된다면서요. 이게 쉬운 일이 자, 아닙니다. 쉬운 오늘 일. 약간 조금 더 돌렸으니까 오늘 제가 보니까 채팅창에서도 이 정도 두 번에서 한 지금 2시간 이상 들은 거잖아요. 이제 좀 이해가 안 나. 알겠어. 약간 뭐가 이해가 안 문제인지 나. 알겠어. 이런 의사도 뭐 모자라는 과도 있지만 네. 늘릴 때 늘리더라도 그거부터 늘리지 말고 네, 네. 뭔가 이렇게 막을 거 말 거 돌릴 거 맞습니다. 돌리고 네. 그렇게 하고 아니 그냥 박정원 교수님을 그냥 보건복지부로 보내면 깔끔한데 왜 그런 제도가 없는 겁니까? 월급 많이 안 들어도 되죠? 네. 한 2, 3년 동안. 네. 네. 예. 출마는 그냥 저만 하는 걸로.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박종훈 교수님 고맙습니다. 제가 전전한다는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도 힘들다. 이만 올라가고 예. 오늘 저희도 약간 흥분했네요. 문제가 심각하군요. 생각을 좀 해봅시다. 네. 저는 자. 내일 또 찾아오겠습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